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두레이 메신저의 기초적인 기능을 알아보고 실제로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학습할 내용은 두레이 메신저를 어떻게 시작하고 실제로 협업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하나씩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중에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시죠? 요즘은 메신저로 업무를 요청을 하거나 파일을 주고받으며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단순히 메신저를 대화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과 협업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메신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즉문즉답입니다. 업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담당자에게 바로 묻고 바로 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업무 소통을 도와줄 수 있죠. 게다가 사용 방법이 익숙하고 쉬운 도구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없이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메신저만으로는 많은 구성원들이 협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대화를 따로 저장하거나 분류하지 않는다면 대화 내용이 휘발되기 쉽고 한 채팅방에서 여러 주제가 섞이면서 이력을 관리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파일을 주고받다 보면 정보 보안이나 저장과 공유 기간의 만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메신저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업무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메신저의 단점을 보완해서 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두레이 메신저의 기초적인 기능들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1대1 대화를 제외하고 여러 구성원과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려면 대화방을 만드는 것이 시작이겠죠. 메신저 하단에는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말풍선 버튼은 대화방을 만드는 버튼이고 우측의 트리 아이콘은 우리 회사의 조직도를 보고 대화를 시작하는 버튼입니다. 우선 왼쪽 말풍선을 클릭하면 새 대화하기와 주제 대화 만들기를 선택해서 대화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 대화하기는 대화 상대를 초대해서 대화방을 만드는 그룹 대화방이고 주제 대화 만들기는 특정 주제로 대화방을 만든 후에 멤버를 초대하는 대화방입니다. 주제 대화방은 누구나 멤버로 가입하지 않고 대화가 가능한 공개 대화방과 초대를 받아야 참여 가능한 비공개 대화방이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앞서 설명한 대로 두 개의 아이콘 중에 우측에 있는 트리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우리 회사 조직도에서 대화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직도에서 부서명이나 구성원 이름을 검색하면 대화를 할 구성원을 초대해서 바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많아지고 참여하는 대화방이 많아지면 멘션한 메시지나 주고받은 파일 또는 링크가 어떤 대화방에 어떤 시점에 있었는지 기억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메신저 창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이드 패널을 열면 내가 참여한 대화방들의 공지글 모음, 나를 멘션한 메시지 모음, 주고받은 파일 모음, 링크의 모음들을 따로 분류해서 모아볼 수 있습니다. 한 대화방에서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주제가 섞일 때가 있으실 텐데요. 나중에 대화방에 참여한 사람은 아래 있는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찾기도 힘들죠. 이럴 땐 글탈의 기능을 활용해보세요. 특정 메시지에 마우스를 올리고 글탈의 아이콘을 누르면 그 주제만 따로 집중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남기기보다는 짧게 반응만 전하고 싶을 때는 리액션을 활용해보세요. 반응하고 싶은 메시지에 마우스를 올리고 리액션 버튼을 누르면 좋아요나 확인했어요 또는 알겠습니다와 같은 간단한 표현을 바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에는 슬래시만 입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커맨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래시와 VOT를 입력하면 이 대화방에서 투표를 받을 수 있는 투표 작성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목과 투표를 받을 항목, 그리고 기간을 지정하면 바로 대화방에서 구성원들의 투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슬래시 커맨드는 회사의 두레이 관리자가 사용을 허용한 상태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언어를 쓰는 프로젝트 구성원들이 있을 경우에도 두레이 메신저에서는 간단한 설정만으로 다국어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한 대화방에서 자신의 언어로 메시지를 입력하면 상대방에게는 상대방의 언어로 실시간 번역되어 메시지가 등록됩니다. 이제 메시지 자동 번역은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시지 자동 번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설정만 하면 됩니다.
우선 메신저 좌측 상단에 있는 내 이름을 클릭해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화면이 나오면 중간에 있는 대화 시 사용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언어 UI 말고 그 밑에 있는 게 맞습니다. 설정 후 창을 닫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 번역을 이용할 대화방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상단의 가장 우측에 있는 정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때 나오는 멤버 설정 화면에서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설정 화면에 두 번째 보이는 메시지 자동 번역을 체크합니다. 보통 기본 설정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언어들이 있죠. 대화방별로 내가 이 대화방에서 어떤 언어로 대화할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여기서 언어를 영어나 다른 것으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언어가 영어로 변경되어 내가 쓴 메시지가 나에게 번역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설정하면 대화방에서 여러 언어를 쓰는 구성원과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기본적인 메신저 기능을 실제로 많은 구성원들과 협업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팀 대화방이나 프로젝트 대화방 등 여러 구성원의 메시지가 자주 그리고 많이 등록되는 대화방에서는 글타래를 기본으로 운영해보세요. 글타래를 위주로 대화하면 대화방이 깔끔해집니다. 그라운드 룰로 정하고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는 글타래로 이야기하자 라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글타래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제가 될 메시지를 등록하고 첫 번째 댓글을 바로 내가 이어서 한 개를 등록합니다. 첫 번째 댓글은 의미 없는 기호를 적거나 이모지 등을 등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메시지에 댓글 수 표시가 되니 다른 구성원이 들어와서 댓글로 대화를 시작하기가 쉬워집니다. 대화 중에 나온 중요한 논의나 결정사항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글탈의 오른쪽 상단의 더보기 메뉴에서 업무로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해당 대화 내용을 그대로 업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자 마감일 또는 필요한 액션 아이템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으며 파일은 메신저에 그대로 남기기보다 업무에 첨부하거나 드라이브에 올려서 공유하는 게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메신저에서 공지나 의견에 대한 간단한 피드백은 이 액션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확인했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같은 반응은 별도의 메시지를 입력하는 대신 이 액션으로 깔끔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리액션을 클릭하면 몇 명이 같은 리액션을 선택했는지도 카운트하고 있어 구성원의 의견을 취합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메신저는 실시간으로 다수의 구성원과 업무를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협업을 진행하면 정보가 섞이거나 휘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둘의 메신저의 글타래와 업무 등록, 그리고 리액션과 슬래시 커맨드 같은 기능을 함께 이용하면 단순히 대화만 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로 여러분의 협업에 적용해보세요. 여기까지 두레이의 메신저 기본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